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을 누구보다 똑똑히 기억한다. 그 감정은 마치 등에 차가운 바닷바람이 갑자기 스며드는 것처럼 선명하고 말 한마디 삼키는 동안 심장이 한 번 움찔한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무시를 당한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도 아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고 인간의 시선이란 늘 자기 기준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을 확신하게 된 배경에는 오래된 기억이 하나 있다. 1950년대 초 나는 항구의 오래된 창고를 다시 세우는 일을 맡고 있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로프 냄새, 굳은 기름 냄새, 그리고 바닷물에 젖은 목재의 축축한 향이 섞여 있었다. 철문은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거렸고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지붕의 양철이 파도처럼 울렸다. 그날 아침 나는 새로 합류한 항구 감독관을 처음 만났다. 그는 내 작업복을 위아래로 쭉 훑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허름한 복장으로 공사를 맡겠다니 이 창고가 제때 완성될까요? 그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노골적인 무시였다. 당신아는 이미 몇 번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누구보다 빠른 일정 관리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몰랐다. 아니, 아예 알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을 쉽게 낮춰본다. 그날 나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다. 왜 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가?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무시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무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오직 내 선택이라는 것을. 나는 감독관을 쳐다보며 담담히 말했다. 잘 보십시오. 이 창고는 당신이 예상하는 날보다 더 일찍 완성됩니다. 그는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그를 설득하기 위해 긴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 무시 앞에서 말이 길어지면 초라해진다. 나는 곧바로 작업장으로 들어가 구조목 상태를 다시 점검했다. 손끝에 닿는 나무의 거친 감촉, 철제를 자르는 소리, 작업자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 현장이 나를 증명해 줄 것이다. 나는 한 번도 남의 무시에 맞서 언성을 높여 이긴 적이 없다. 하지만 일로, 결과로, 살아있는 증거로 상대를 조용하게 만들었던 순간은 수없이 많았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기존의 설계 도면을 다시 검토해 보았고 몇몇 구조 지점을 강화하면 전체 공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건 감정이 치고 올라오는 순간 흐려지는 판단력이다. 그 감정을 붙잡지 못하면 반격하려고 하고 말로 싸우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반격보다 점검을 택했다. 감정보다 일정표를 택했다. 분노보다 숫자를 택했다. 공정은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다. 항구 노동자 중에는 처음엔 나를 반신반의하던 이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나의 일정표와 판단력에 점점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 감독관조차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었다. 그가 서류초를 들고 와서는 슬쩍 이렇게 말했다. 일이 예상보다 많이 진척되었군요.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태도가 바뀌는 시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결과가 나오면 누가 옳았는지 다 알게 되지요. 인간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니라 시간과 결과다. 일을 끝내는 사람은 결국 무시한 사람의 태도까지 바꿔놓는다. 내가 창고 공사를 마감하고 항구를 떠나던 그날 그 감독관은 나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내가 그에게 이겼다는 증거였다. 그날 나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의 무시는 내 능력의 문제도 내 가치의 문제도 아니다. 상대의 시선이 좁고 상대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나는 선택했다. 말로 싸우지 않고 일로 말하겠다는 선택.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많은 순간을 구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이다. 인생에는 이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깊게 파고드는 무시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무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뒤흔드는 위험이 되기도 한다. 나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더 큰 무시,
더 큰 위기를 겪었던 순간을 들려드리겠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꿔놓을 것이다. 나는 인생에서 무시를 당할 때마다 한 가지 진실을 곱씹었다. 무시는 때때로 현실의 냉정한 평가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면 상대를 탓한다. 저 사람이 예의가 없다. 나를 깔본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다. 무시는 아플수록 그 안에 숨은 메시지가 있다. 내가 부족한지, 상대가 두려운지, 아니면 아직 내가 보여준 게 없는지, 그걸 읽어내면 반전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나는 이 사실을 공사 현장에서 아주 뼈저리게 배웠다. 1960년대 중반, 나는 서울 외곽에 지어지던 한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현장은 먼지 냄새와 시멘트 가루가 뒤섞여 늘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철근을 구부리는 소리와 용접 불꽃이 하루 종일 번쩍거렸다. 그런데 그날 오전 해외에서 온 투자자와 현장 기술 감독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게 되었다. 나는 당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담한 설계와 공정 단축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었지만 아직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얻은 상태는 아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도면을 보자마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일정은 비현실적입니다. 한국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무시였다. 그 순간 기술 감독이 나를 향해 흘끗 보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회장님, 해외에서는 이런 속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어렵다고들 하니까요. 순간 나의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얼굴이 화끈했고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그 감정의 파도가 올라오는 찰나 나는 스스로에게 칼처럼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정말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아직 보여준 것이 충분하지 않은 걸까?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태도, 그것이 반전의 출발점이었다. 나는 투자자의 말을 곱씹었다. 그들이 한국 기술을 몰라서 무시한 걸까? 아니면 그들이 보아온 세계 기준 속에서 내가 제시한 일정이 설득되지 않은 상태였던 걸까? 나는 답을 명확히 내릴 수 있었다. 아직 보여준 게 부족하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희한하게 차분해졌다. 분노가 아니라 냉정이 들어왔다. 그때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투자자를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에서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나는 그 말만 남기고 뒤로 물러섰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관찰에서 나오는 태도다. 그 다음날 나는 현장 전체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철근의 길이, 콘크리트의 배합 비율, 인력 배치, 장비 동선 하나까지 모두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향해 물었다. 내가 놓친 건 무엇인가? 이런 자기 검증이야말로 무시를 전환시키는 첫 번째 기술이다. 혹시라도 내가 과신한 부분이 있었는지, 일정이 과하게 빠른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들여다보았다. 결론은 명확했다. 일정은 가능했다. 다만 그것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부족했다. 결국 투자자는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방식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 것이다. 세상은 실력보다 증거를 먼저 요구한다. 특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더 가혹하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 인정한 순간부터 판은 달라졌다. 다음 미팅에서 나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도면만 내밀지 않고 공정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업 동선을 재배치한 모형을 직접 보여주었다. 작업자들의 이동 시간, 장비의 회전 속도, 철근 배치 순서까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시각화했다. 투자자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기술 감독도 눈빛이 달라졌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다. 그래, 사람은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존중을 시작한다. 처음에 무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해하게 만들면 무시는 사라진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웠다. 무시는 내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가치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 감정으로 맞설 필요도 위축될 이유도 없다. 필요한 건 단 하나, 판을 여는 전략이다. 상대를 이해시키고 결과로 증명하고
냉정하게 준비하는 전략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무시를 단순히 이해시키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이해를 넘어 판 전체를 뒤집어야 하는 순간도 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것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설명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때, 그때 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전을 만들었다. 그 방법을 다음 파트에서 말해주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다. 반격하지 말고 성과로 갚아라. 이 말은 살아오며 수없이 되뇌었던 나의 철칙이었다. 특히 1960년대 일본 출장에서 겪었던 사건은 이 철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일본의 한 대형 건설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특유의 잉크 냄새와 사무용 종이의 건조한 향이 섞여 있었고 기계적인 시계 초침 소리가 공기를 파고들었다. 회의실의 긴 테이블 끝에는 일본 측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내 소리를 넘기며 음성도 낮추지 않은 채 속삭였다. 이 일정으로 한다고? 한국 회사가? 그 말은 의심이 아니라 조롱이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무시였다. 나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또렷한 문장이 떠올랐다. 지금 말하면 진다. 감정은 빠르고 결과는 느리다. 그러나 느린 결과가 한 번 나오면 감정은 사라지고 진실만 남는다. 그게 내가 수많은 현장에서 배운 법칙이었다. 일본 측 기술이사 한 명이 내 자료를 탁 덮으며 말했다. 정 사장,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공정 속도는 일본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 내 뒤에 앉아있던 한국인 통역이 조심스레 내게 속삭였다. 회장님,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한 변명 한 줄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작은 탁자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도시락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도시락 뚜껑을 열지도 않은 채 서류를 다시 펼쳤다. 회의에서 들은 말들이 내 머릿속을 끊임없이 때렸다. 한국 회사, 불가능,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들은 나를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추진력이었다. 나는 이불처럼 덮여있던 침묵을 밀어내며 혼잣말을 했다. 보여주면 되지, 말이 아니라 결과로. 그날 밤 나는 단 1시간도 자지 않았다. 일본에서 구매한 기자재의 사양을 다시 검토했고 공정 순서를 여러 번 재배열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다. 심지어 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예상해 미리 대책까지 세웠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최종 자료를 완성했고 그제서야 창밖에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이 자료라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다음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전날의 분노를 단 한 톨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차분한 표정과 정확한 자료만 준비했다. 일본 측 담당자들은 여전히 냉담한 눈빛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자료를 펼치고 공정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특히 그들이 문제라고 지적한 구간에는 미리 대비해 놓은 대책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다. 일본 측 기술 이사가 내 도면을 다시 잡고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 부분은 어제와 다르군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제 지적하신 대로 개선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생각보다 세밀하시네요. 무시가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은 이렇게 조용하고도 단순하다. 내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상대를 설득하려고 애썼기 때문도 아니다. 단지 결과가 말을 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뒤 일본 측 대표가 밖으로 나가는 나를 붙잡고 말했다. 정 사장, 어제보다 오늘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것이 바로 성과가 만든 반전이다. 나는 그 말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를 평가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인간은 자신이 본 것만 믿는다. 말은 상대의 귀에 들어가지만 성과는 상대의 세계관을 바꾼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무시를 받았을 때 소리치지 마라. 대신 손에 들고 있는 결과물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라. 말로 이기면 잠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성과로 이기면 상대의 태도, 생각, 판단, 미래까지 바뀐다. 무시의 유일한 복수는 결과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때로는
성과만으로도 부족한 순간이 온다는 것. 아무리 뛰어난 결과를 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절망의 순간, 그 순간은 훨씬 깊고 훨씬 위험하며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꺾어버리기도 한다. 나는 그런 순간을 직접 겪었고 그때 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돌파해야 했다. 그 이야기를 다음 파트에서 들려주겠다. 성과보다 더 강한 힘, 결과보다 더 깊은 힘에 대해 말해주겠다. 내가 평생을 살며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적은 다른 사람의 무시가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가 아니라 나조차도 나를 의심하려고 할 때였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은 지금도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생생하다. 1970년대 초반 나는 해외에서 대규모 기자재를 들여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은 한참 모자랐고 해외 업체들은 우리를 상대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그들은 늘 서류를 던지듯 내밀고 계약 조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웠으며 때로는 회의 중에 대놓고 우리를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들의 무시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날카롭게 나를 찔러온 것은 한국 내에서조차 나의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오후 해외 기자재 도입을 위한 중요한 내부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은 전화기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로 정신이 없었다. 담당자들은 자료를 들고 와 앞다투어 말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해외 업체들도 확답을 안 줬는데 이 규모는 아직 한국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출 한도도 모자라고 일정도 너무 촉박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들지만 때로는 사람의 가능성까지 묶어버린다. 나는 차분하게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금도 부족했다. 일정도 빠듯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나는 회의실 한쪽에 걸린 큰 창문을 바라보았다. 바깥에서는 화물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먼지가 햇빛에 비쳐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혹시 나도 무리한 건 아닐까? 그 한 문장은 칼처럼 날카롭고 쇳물처럼 뜨거웠다. 남들이 나를 의심할 때는 버틸 수 있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면 끝이었다. 그러나 나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인간은 외부의 비난에는 강한데 내부의 흔들림에는 약하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켜며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다들 잠시 나가 주십시오. 회의실에는 고요가 흘렀고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문이 닫히자 나 혼자 남은 회의실은 쓸쓸할 만큼 조용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도면과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할 수 있나? 정말 이 무게를 버틸 수 있나? 그 순간 내 가슴은 두려움과 분노, 혼란이 뒤섞인 감정으로 들끓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오래전 내가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늘 속삭이던 그 목소리. 남의 무시는 견딜 수 있어도 나의 포기는 견딜 수 없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의 침묵을 깨뜨렸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되뇌었다. 그래,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했다. 지금의 두려움이 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은 강하지만 진실은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나는 다시 도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계산했다. 다시 점검했다. 여러 가능성을 다시 그려보았다. 그러는 동안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하나씩 사라졌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다. 불가능해서가 아니다. 단지 두려움이 나를 잠시 흔들었던 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건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내 머릿속에서 뚜렷하게 자리 잡자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전 직원 앞에 섰다.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나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한국은 영원히 이 공정을 외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가능해 보일 때 해야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움직여야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나의 확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많은 검토와 결단 끝에 내려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확신은 팀 전체의 파도처럼 전해졌다. 인간은 논리보다 감정에 더 크게 움직인다. 그리고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감정은 확신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해외 업체들은 아직 우리를 믿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믿음이 생겼다. 신뢰는 성과보다 더 빠르게 조직을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기자재 도입은 성공했다. 일정도 맞췄고 한국의 기술력은 한 단계 도약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때 내가 깨달은 진실이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비난이 아니라 내부의 의심이다. 이 진실을 깨달은 나는 다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남에게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적 다짐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힘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확신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 답을 나는 다음 순간에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다. 그 이야기를 다음 파트에서 들려주겠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다. 진심의 무게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사람을 흔든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정부 관료와의 한 협상 자리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1970년대 중반 나는 국가 규모의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해외 기술, 금융 지원, 인력 배치, 자재 조달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다. 특히 가장 어려운 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계획의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서류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매일같이 온갖 제안을 듣는 자리였다. 그 속에서 내 목소리가 묻히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날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차례 검토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공무원 특유의 딱딱한 분위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잿빛 하늘, 담배 연기가 천천히 회의실을 채우는 모습. 나는 테이블 끝에 앉은 고위 관료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나를 오래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 계획이 너무 크고 위험합니다. 국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말투는 점잖았지만 그 속에는 경계와 냉담이 섞여 있었다. 그 근거 없는 의심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나는 그 태도를 이해했다. 이해하는 만큼 더 깊이 설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그날 나는 준비해온 장문의 설명을 꺼내지 않았다. 수십 페이지짜리 자료도 펼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제가 이 일을 하려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료는 고개를 들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면은 한국의 기술력은 더 이상 외국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후손들에게 큰 빚을 남기지 않는 길입니다. 그는 계속 무표정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해야 하니까요. 저는 제 일생을 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는 동안 회의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종이 넘기는 소리도 펜 굴리는 소리도 멈췄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것이 끝이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화려한 표현도 없었다. 단지 마음속 깊이 쌓아온 진심을 그대로 꺼내놓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 순간 관료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 눈빛은 이제 이 사람을 다시 봐야겠다는 아주 조용한 경계 해제였다. 그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진심이 느껴집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승인이 아니라 단순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신뢰라는 씨앗이 들어있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진심의 방향을 보고 움직인다. 얇은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깊은 진심은 마음속에 남아 흔적을 만든다. 그날 이후 관계자들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사업은 승인을 받았다. 이후 한 관료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 회장, 그날 말씀 잊기 어렵더군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다. 사람의 마음은 머리로 흔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건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로 압도하려 한다. 논리로 이기려 한다. 그러나 인간은 논리보다 감정에 움직이고 감정보다 진심에 움직인다. 진심은 숫자보다 무겁고 보고서보다 오래가며 말보다 깊다. 나는 많은 순간 상대의 무시를 진심으로 뒤집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울린 사람을 따른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진심이 문을 열어주지만 문 너머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결국 행동력이다. 말과 진심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벽이 있다. 그 벽을 깨뜨리는 힘, 그 힘이 다음 이야기의 중심이다. 나는 다음 파트에서 무시하던 사람들까지 인정하게 만든 행동의 힘에 대해 말하겠다. 행동은 말보다 빠르게, 성과보다 더 크게 상대를 바꿔놓는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들 것이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 진실을 수백 번 목격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의 귀를 움직이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움직인다.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행동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 사실은 내가 공장 설립 초기 외국인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던 시절에 더욱 선명해졌다. 1980년대 초반 우리는 새로운 제조 라인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에서 엔지니어 팀을 초청했다. 그들은 최신 기술을 갖고 있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을 때 나는 솔직히 기대가 컸다. 그러나 기대만큼 실망도 컸다. 어느 날 신규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그들 중 한 명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장비의 구조를 한국 기술자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친절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보다 부족하다는 조롱이 담긴 미소였다. 그 말이 끝나자 옆에 있던 다른 엔지니어도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없으면 이 라인은 절대 가동 못할 거야. 나는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직원들 앞에서 우리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더 큰 불씨가 되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점검하는 척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얕잡아보는 눈빛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공장을 떠나지 않았다.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작업장에 홀로 남아 장비의 설계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뜯어보았다. 철판 사이에서 울리는 금속성 울림, 바닥에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 엔진이 회전할 때 생기는 열기까지 하나하나를 몸으로 느끼며 분석했다. 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자들은 이해 못한다고 했던 그 장비의 구조를 나는 밤새도록 파고들었다.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만큼 집중했다. 손끝이 기름에 젖고 눈이 따갑고 몸은 지쳤지만 머릿속은 더 선명해졌다. 나는 그 장비의 구조와 문제점을 완벽히 이해했고 심지어 그들이 잡지 못한 오류까지 찾아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나는 스패너를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 됐다. 다음 날 아침 외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장비가 또 실패할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호출해 말했다. 어제 말씀하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테스트를 다시 하죠. 그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비 앞에 선 나는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고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었고 수정한 부분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결국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장비는 완벽하게 돌아갔다. 엔진의 회전음은 전날과 달리 매끄러웠고 공장의 공기는 긴장감 대신 안정된 울림으로 가득 찼다. 그 장면을 보며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다른 엔지니어는 내게 다가와 물었다. 이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새벽까지 보고 또 봤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사과보다 더 깊은 인정이었다.
그들은 한국 기술력을 무시했지만 내 행동 하나가 그들의 시선을 바꿔놓았다. 그 이후로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작업자들과 대화할 때도 존중을 보였고 기술 질문에도 성의 있게 답했다. 심지어 내가 도면을 검토하면 옆에서 진지하게 의견을 묻기까지 했다. 그 변화는 말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성과로도 부족했다. 행동으로 얻은 변화였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행동은 모든 무시를 침묵시킨다. 행동은 변명보다 빠르고 분노보다 오래가며 말보다 강하다. 행동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행동은 말보다 훨씬 정직하다. 행동은 무시하는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다. 나는 그 사건 이후 회사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입을 열기 전에 손부터 움직여라. 손이 만든 결과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행동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행동은 사람의 눈을 바꾸지만 마음까지 움직이진 못한다. 상대의 생각과 감정, 두려움과 기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비로소 관계는 달라진다. 행동이 벽을 부순다면 마음을 읽는 힘은 그 벽 너머로 길을 열어준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을 읽는 힘에 대한 것이다. 무시하는 사람조차 결국 마음속 깊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인간을 움직이는 진짜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을 뒤집는 힘은 단순히 성과나 행동에서 끝나지 않는다. 행동으로 상대의 시선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얻지 못하면 관계는 다시 흔들리고 신뢰는 금세 무너진다. 나는 평생을 살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무시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본다. 이 진실을 가장 깊게 느낀 순간은 해외 투자자들과 벌였던 마지막 협상에서였다. 1980년대 후반 나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의 한 금융그룹과 협상을 해야 했다. 그들은 냉정하기로 유명했고 숫자와 리스크만 따지는 집단이었다. 나는 그들과 여러 차례 만났지만 그들은 번번이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내가 부족한지, 상대가 두려운지, 아니면 아직 내가 보여준 게 없는지 그걸 읽어내면 반전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나는 이 사실을 공사 현장에서 아주 뼈저리게 배웠다. 1960년대 중반 나는 서울 외곽에 지어지던 한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현장은 먼지 냄새와 시멘트 가루가 뒤섞여 늘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철근을 구부리는 소리와 용접 불꽃이 하루 종일 번쩍거렸다. 그런데 그날 오전 해외에서 온 투자자와 현장 기술 감독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게 되었다. 나는 당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담한 설계와 공정 단축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었지만 아직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얻은 상태는 아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도면을 보자마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일정은 비현실적입니다. 한국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무시였다. 그 순간 기술 감독이 나를 향해 흘끗 보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인정한 순간부터 판은 달라졌다. 다음 미팅에서 나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도면만 내밀지 않고 공정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업 동선을 재배치한 모형을 직접 보여주었다. 작업자들의 이동 시간, 장비의 회전 속도, 철근 배치 순서까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시각화했다. 투자자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기술 감독도 눈빛이 달라졌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다. 그래, 사람은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존중을 시작한다. 처음에 무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해하게 만들면 무시는 사라진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웠다. 무시는 내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가치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실패했을 때 책임이 돌아올까 봐 겁나죠. 여러분의 경력, 위치, 평가가 위험해질까 봐. 그 말에 그들의 표정에서 단단한 벽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실패하면은 그것은 저의 실패입니다. 우리 회사의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력도 명성도 다치지 않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까지 숫자로만 말하던 사람들, 리스크만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눈동자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흔들림이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최종 자료를 완성했고 그제서야 창밖에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이 자료라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다음 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전날의 분노를 단 한 톨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차분한 표정과 정확한 자료만 준비했다. 일본 측 담당자들은 여전히 냉담한 눈빛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자료를 펼치고 공정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특히 그들이 문제라고 지적한 구간에는 미리 대비해 놓은 대책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다. 일본 측 기술이사가 내 도면을 다시 잡고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 부분은 어제와 다르군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제 지적하신 대로 개선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생각보다 세밀하시네요. 무시가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은 이렇게 조용하고도 단순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단계말 대신 성과 대신 행동 뒤에 마음까지 모여도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무시는 상처처럼 남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연료로 바꾼다. 마지막 파트에서 나는 그 연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무시를 운명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해주겠다.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자 내 인생의 핵심이다. 나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무시와 비난을 견디셨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강해서 버텼다고 생각한다. 혹은 성격이 강철 같아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상처를 받았고 누구보다 흔들렸다. 단지 나는 그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무시를 상처가 아니라 연료로 사용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을 누구보다 똑똑히 기억한다. 그 감정은 마치 등에 차가운 바닷바람이 갑자기 스며드는 것처럼 선명하고 말 한마디 삼키는 동안 심장이 한번 움찔한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무시를 당한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도 아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고 인간의 시선이란 늘 자기 기준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을 확신하게 된 배경에는 오래된 기억이 하나 있다. 1950년대 초 나는 항구의 오래된 창고를 다시 세우는 일을 맡고 있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로프 냄새, 굳은 기름 냄새, 그리고 바닷물에 젖은 목재의 축축한 향이 섞여 있었다. 철문은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거렸고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지붕의 양철이 파도처럼 울렸다. 그날 아침 나는 새로 합류한 항구 감독관을 처음 만났다. 그는 내 작업복을 위아래로 쭉 훑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 무시는 자네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네를 시험하는 거네. 그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했다. 무시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두려워해야 할 건 자네가 될 사람일세. 그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그리고 나도 그 말을 평생 믿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수백 번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한 번도 나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상처받은 순간을 나를 키우는 순간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매번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렸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곧 깨달았다. 존중은 결과에서 나오지만 위대함은 무시에서 태어난다. 존중은 이미 이룬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지만 무시는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 무시는 나를 크게 만들지 않았다. 대신 나로 하여금 크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를 만들었다. 그 각오가 나를 살렸다. 나는 공사장, 회의실, 항구, 해외 출장지,
그리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수도 없이 무시를 당했다. 어떤 무시는 분노를 일으켰고 어떤 무시는 절망을 느끼게 했고 어떤 무시는 나를 밤새도록 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무시의 순간들은 모두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사람의 말이 나를 멈추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내 선택이 나를 멈추게 했던 순간은 몇 번 있었다. 그렇게 나는 평생을 걸고 나 자신에게 단 한 가지를 명령했다. 멈추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멈추지 마라. 사람들이 의심하든 네가 믿는 것을 흔들리지 마라. 사람들이 비웃든 네 안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나는 한 번도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나를 낮춘 적이 없었다. 대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길을 열었다. 그것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무시당한 순간마다 멈추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무시를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좋다. 이 말은 나를 더 멀리 보내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무시 때문에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무시 때문에 길을 찾는다. 어떤 사람은 무시 때문에 입을 다물고 어떤 사람은 무시 때문에 실력을 키운다. 어떤 사람은 무시 때문에 상처받고 멈추지만 어떤 사람은 무시 때문에 날개를 단다. 나는 후자였다. 무시는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연료였다. 나를 불태우는 기름이었다. 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외침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무시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인생은 박수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 속에서 단단해진다. 사람의 존중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사람의 무시는 인생을 바꾼다. 사람의 칭찬은 날개를 달아주지만 사람의 무시는 뼈대를 만들어준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분노하지도 마라. 마음에 담아두어라. 그 말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도다.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줄 바랍니다. 여러분의 깨어있는 정신을 깨우는 신호다. 나는 평생 무시를 들으며 살았지만 그 무시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무시가 내 삶을 흔든 것이 아니라 무시가 내 삶을 밀어 올렸다. 나를 세운 것은 칭찬이 아니라 나를 두드리던 의심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들은 내 미래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 미래가 꺼지는지 타오르는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는 그 선택을 평생 지켜냈다. 이제 여러분도 지켜내기 바란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고 얻은 결론이다. 무시는 상처가 아니라 연료다. 그리고 그 연료는 여러분을 아주 먼 곳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